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2일 목요일 오후 4시 10분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세계 증시가 다 같이 하락 중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좀 재미가 없죠, 그죠? FOMC 회의가 어젯밤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긴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긴축 때문에 세계 경제가 박살날까봐 그래서 세계 증시가 다 같이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그죠? 단순히 미국 증시가 하락해서 뭐 세계 증시가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긴축에 대한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세계 주식시장에 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증시는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이 중요한 자리들, 레벨업이냐, 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레벨업이냐, 레벨 다운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전염병을 재료로 일단 그 해석을 해보자면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 나고 나서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나서 그때 그 회복을 하는데 회복하면서 이제 버블이 생기기 시작한 그 순간 또 그리고 그 버블 아래 그 아래 네, 그 아래 좀 정상적인 구간 이런 구간 그걸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 자리가 예를 들어서 뭐 말씀드리면 코스피 300에 해당하는 선물 300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들인데 이제 그런 자리들 부근에서 이제 다 같이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적 분위기가 좋으려면 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자리를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훨씬 높아진 거죠. 아직까지 뭐 이 자리를 완벽하게 붕괴시키고 이 밑으로 간 증시는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밑으로 완전히 가지는 않았는데 어제의 그 분위기가 안 좋은 FOMC로 인해서 이제 이 부근에 대한 지지력이 거의 없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젯밤 FOMC를 계기로 해서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FOMC 회의가 그렇게 됐으니까 당장 대폭 나가고 당장 세상이 망합니다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세계 증시가 레벨업이냐 다운이냐의 어떤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이 부근에서 지금 아직까지 이 자리를 완벽히 붕괴시키고 그러진 않았는데 이 부근에서 안 좋은 악재가 나왔으니 이거 장차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신호가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 위쪽에선 그래도 좀 세계 경기 괜찮을 수 있었고 분위기 괜찮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여튼 이 밑으로 가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고 더욱더 하여튼 세상이 좀 정신없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대폭 나가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하는데 이 구간까지는 그래도 대부분 급하게 V자형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세계 증시가 워낙 빠른 속도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아예 안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내려오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서 하여튼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이 아래쪽은 이제 급등 급락의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여튼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좀만 시간이 지나면은 당장은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아래쪽으로 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FOMC 회의가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이겠죠.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 코스피 지수 선물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하여튼 그 옛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 이때 구간에서 정말 전염병 때문에 뭐 난리도 났었지만은 유동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등하고 이런 때 분위기 생각을 한 번쯤 잘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분위기가 어떻고 지금은 분위기가 어떤지라는 거 좀 다시 한번 좀 복습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이렇게 증시가 강할 때는 제가 진짜 그냥 우연히 길 걸어가다가 또 아무나 그냥 그 주식시장 좋다는 이야기 비트코인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었고 당시에 이제 눈에 띄는 제가 기억나는 사건들로는 이 증권사에서 더 이상 돈을 꿔줄 수 없을 정도로 신용 물량을 그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투자자들한테 주식 사라고 신용 대출 해주는데 그런 것도 이제 물량을 다 소진해 버려서 더 이상 대출을 못 해줄 만큼 그렇게 증시가 화랑이었던 거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증권사에서 돈이 없어서 한도가 다 돼서 이제 더 이상 돈을 못 빌려준대요. 그런 증권사들이 몇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렇게 뜨겁더니만 결과적으로 어느샌가부터 분위기가 싹 식더니 다시 오늘은 이제 이 앞자리가 바뀌고 있죠. 선물이 400대에서 시작했는데 어느덧 오늘은 선물 앞자리가 2도 봤습니다. 200대까지 진입을 하긴 했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굉장히 좀 안 좋긴 하죠, 그죠? 하여튼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돌이켜 놓고 보면 굉장히 좀 독특하긴 했어요. 엄청난 오버슈팅을 준 뒤에 보통 이렇게 엄청난 변동성을 줬으면 대폭락을 하기 마련인데
대폭락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변동성을 죽이는 과정, 여기서 매물을 쌓는 과정이 거의 6개월에서 1년 가까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독특하게 추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좀 사실 이 하방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저는 당시에 좀 피곤했었고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고, 아무도 이런 상황에서 증시가 꺾일 거라고 보긴 좀 어려우니까요. 하여튼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뭐 하여튼 잘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앞자리가 이 선물이 드디어 2를 보니까 약간 좀 감개무량하다, 뭐 약간의 성취감 이런 게 좀 들어서 이런 이야기 좀 밑밥을 좀 깔아봤고요. 하여튼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아직까지 이 자리 그러니까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레벨 다운이라고 보긴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게 사실상 레벨 다운인 거지 완전히 레벨 다운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290대로 완전 내려앉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좀 눈에 띄는 레벨 다운인데 아직은 300대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300 부근에서 그 굉장한 지지력이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런 자리에 대한 그 싸움을 좀 염두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무튼 300이라는 자리가, 혹은 뭐 290대 후반 이런 자리가 아직도 좀 무거운 지지력이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반등이라든가 뭐 이런 게 올라올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그죠?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까지 내려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앞으로 계속 이제 하락이 진행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 중요한 지지선 부근이긴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막 세게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다수의 개인들처럼 야, FOMC 회의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FOMC 회의가 굉장히 긴축적으로 나오고 이것 때문에 세상이 당장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다수의 개인들처럼 당장 막 풋옵션을 지금 상황에서 베팅을 하고 이런 거는 조금 좀, 그죠? 이런 걸 추격을 하고 이런 거는 다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다시피 좀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늘 하셨던 것처럼 그냥 차분하게 그냥 지켜보시다가 시장이 언젠가 반등을 주면 이제 그때 이제 뭔가 하면 될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오랫동안 거의 한 달 가까이 빠졌잖아요. 한 달 넘게 빠지고 있죠. 8월 15일, 16일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한 달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선 부근에 다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꿈틀꿈틀 정도는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등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에 맞춰 대응하셨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하여튼 그 리플 보다 보니까 뭐 계좌 관리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뭐를 할 줄 알아야 그러니까 뭐를 할 줄 알아야 뭐 샀다 팔았다 하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거 별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매매를 잘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열심히 매매를 하겠는데요. 전 솔직히 그런 거 별로 자신 없거든요. 근데 굳이 뭐 자신 없는 거를 제가 자영업 하는 입장에서 굳이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거든요. 자신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평단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위에서 한번 잘 잡아놓고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래요. 뭐 그래서 저는 하여튼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다행히 첫 단추를 그럭저럭 좀 잘 껴가지고 지금까지 마음 편안하게 잘 이 어떤 수익을 누적시키는 거를 잘 해오고 있습니다. 뭐 자랑 이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요. 아무것도 진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별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일부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샀다 팔았다 하세요. 저는 뭐 그런 건 잘 못 잡아드리고,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지지선 부근까지 뭐 내려오고는 있으니까요. 물론 지금 당장 매수세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방 베팅을 하거나 여기서 굳이 저는 뭐 하방 포지션을 청산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어딘가 지지력 부근으로 바싹 다가서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 뭐 좀 올라올 수도 있겠죠. 뭐 좀 올라온다는 신호가 보이면은 뭐 그러면 하방 포지션 좀 청산하시고 현금 좀 확보하시고, 뭐 아니면 뭐 그때 되면 뭐 반등에 베팅해 보시든지 하시는 거고요. 하여튼 뭐 지금은 당장 눈에 띄는 매수세 이런 거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 아래쪽으로 더 끌고 갈 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좀 다소 좀 한 달 동안 빠지고 좀 한국 증시 좀 많이 빠지는 감이 좀 없지는 않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뭐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뿐인 거고, 매수세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등 아직 그런 이야기 할 수 없다고요. 뭐 5일선과 이격도 이런 걸 봐도 좀 차분하게 잘 빠져요. 이 5일선과 이격도 98% 요거밖에 안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뭐 완전히 찢고 내려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비교적 전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지지선 부근이 있긴 있으니까 완전 290대로 내려앉혀야지 뭐 안심을 하는 건데 아직 그건 아니니까 다소 뭐 그래도 반등 정도가 뭐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 중요한 지지선 부근이니까 여기서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여튼 신기했던 게, 그러면서 변동성 지수는 또 하락을 하더라고요. 지수가 저렇게 1% 가까이 빠지는데 코스피가, 근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가 1% 하락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좀 독특한 경험이긴 하거든요. 하여튼 뭐 잘 빠지고 있고 하락 추세 중에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오늘 차분하게 잘 빠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풋옵션 가격들이 뭐 이상했던 것도 아니고요. 풋옵션 가격들은 뭐 가격들대로 이렇게 잘 빠지고 있는 거고, 하여튼 그만큼 그만큼 뭐 잘 빠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 지수도 하락할 만큼 뭐 차분히 잘 가고 있다. 그러니까 더욱더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코스닥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요즘에 좀 약하게 했던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위치 한번 점검하자면은 이 1030이라는 자리가, 이게 이제 코스피 선물 300에 해당하는 레벨업이냐 다운이냐를 결정하는 중장기적인 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 1030이라는 자리 위쪽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영역, 이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전염병 때 회복했던, 급속히 회복했던 그 구간인데, 이 밑은 뭐 보시다시피, 그죠? 당시에 코스닥 지도 나스닥에 따라서 지도 뒤에 닭이 붙었다고 이 유동성의 힘으로 제법 급하게 올라갔거든요. 3월 달부터 해갖고 요까지 보시면 맨날 갭상승의 장대양봉이었어요. 거의 보시면은 지금 1030이라는 자리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 자리 붕괴되면은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일도 아니겠죠. 하여튼 그런 자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 이 1030이라는 자리는 지금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지난번에 여기 2019년 11월, 2020년 1월, 여기 뭐 2020년 2월 몇 달 동안 만들어놨던 어떤 그런 지지력대란 말이에요. 그런 지지선이 지나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코스닥 150 현물지수 기준으로 해서 1030이라는 자리는 그만큼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저는 한 번에 붕괴시킨다라고 그렇게 뭐 생각은 잘 하지는 않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1030을 터치하고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올라오긴 했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게 지금 반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단기 낙폭과대로 인한 장중에 좀 일시적인 튀어오르기, 이 정도로만 봐주는 게 적합하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이 1030이라는 자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반등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오늘의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좀 반등 시도를 좀 꿈틀꿈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무튼 이 중요한 자리를 코스닥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일제히 중요한 자리들을 테스트하고 있다. 코스닥 150, 1030이라는 자리 터치를 했었고, 오늘 코스피는 그와 비슷한 의미로, 그죠? 이 선물 200대를 드디어 앞자리가 2로 바뀌는 걸 우리가 좀 확인을 했었고요. 장중에 이런 모습들이 진행 중이다라는 거, 하여튼 잘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좀 세게 좀 오르긴 하더라고요. 17원 정도 올랐으면 10원 정도 오르는 거하고 17원 정도 오르는 거 분명히 좀 느낌이 좀 다르죠. 17원 오르면서 1.24% 올랐는데 좀 제법 좀 많이 오른 편이긴 합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이게 엄청난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잘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좀 다소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유는 있죠. 왜냐면은 1,400원이라는 저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저항을 뭐 기재부에서 그 구두 개입도 하고, 또 뭐 한미 달러 스왑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이 1,400원대에서 이 잠시 좀 조정을 좀 많이 줬었단 말이에요. 1,400원 부근에서 한 6거래일 버텼단 말이죠. 버티다가 이제 오늘 FOMC 때문에 빵 터지니까 이게 오늘 좀 급등을 한 거라 이해는 됩니다. 아, 저렇게 오늘 6거래일 동안 넘지 못하던 자리를 넘어간 거기 때문에 급등을 했구나, 이해는 되긴 되는데, 하여튼 뭐 다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뭐 물론 그래도 잘 가고 있긴 해요. 그래서 뭐 딱히 이상한 건 없다라는 거고, 하여튼 좀 잘 보셔야 되긴 합니다.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계속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의 기울기가 조금씩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 더욱더 이 상승의 기울기를 한 번 더 가파르게 할 모양인데, 원달러 환율의 상승 속도가 더욱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지, 그런 부분을 좀 위주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앞으로 환율 더욱더 신경 쓰겠죠. 그죠? 1,300원, 1,400원 돌파한 척 한 거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더욱더 환율에 좀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원달러 환율하고 코스피하고 한국 증시하고 환율하고 이렇게 좀 이
물론 연관성이 있게 움직였는데 환율이 저렇게 오르는데 주식시장이 저렇게 강하냐라는 기분을 분명히 좀 받으셨을 텐데, 앞으로는 아마 환율이 올라가면은 주식시장도 좀 시원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좀 기대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국 증시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뭐 다 같이 잘 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죠, 이 보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이 문제입니다. 얘도요. LG 에너지 솔루션 결과적으로 오늘 47만원 지지한 거예요. 그리고 장대 양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50만원 선까지는 일단 오를 수 있다라고 봐주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장대 양봉, 이거 장대 양봉에 그 9월 19일날 급락한 거 한 절반 정도 되돌렸으니까 강력한 매수세 나온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하락 보시는 분들 47만원의 지지력 나왔으니까 다소 긴장은 해야 됩니다. 물론 일단 이 50만원을 완전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50만원 넘기 전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해보는 게 해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죠? 하여튼 아직까지는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한 타이밍에 LG 에너지 솔루션 덕분에 코스피가 천천히 빠지고 있으니 결국 얘 때문에 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좀 하락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간 잘 봐야 되긴 할 거예요. 언제 죽나 이런 거 좀 우리 좀 잘 보고 있자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47만 원을 어떻게 붕괴시키는지 이런 거 좀 하여튼 잘 보자고요. 그래서 뭐 딱히 뭐 일단 다른 거는 체크할 만한 거 없는 것 같고, 오늘 뭐 그냥 다른 거 그림 같은 거나 좀 다른 나라 증시들이나 좀 살펴보자면은, 뭐 예를 들면 중국 증시 당연히 다 하락 마감했겠죠. 사실 근데 중국 증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위안화가 중요한 겁니다. 위안화가 지금 이제 거의 9.1에 오늘 장중에 9.1을 터치했네요. 위안화 환율이 중요한 겁니다. 환율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이런 그림이죠. 주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매우 중요한 어떤 저항대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오르면은 이제 매우 중요한 저항대죠. 하여튼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 좀 더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고, 이런 점은 중국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올랐던 이거 그대로 오르죠. 그죠? 그대로 오르죠. 이런 패턴대로 급등. 예. 여기서 정확하게 기간 조정 나오고 나서 여기서 올랐던 만큼 그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딱히 이상한 거 없고 잘 가고 있어요. 올라야 될 이유도 충분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죠? 환율이 전하여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중국 증시 지금 버틸 수 있지만 환율 때문에 뭐 버티기다라고만 생각이 됩니다. 뭐 중국 증시가 회복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환율 때문이라도요. 그죠? 그냥 맨날 하던 이야기고,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보시다시피 전저점을 이렇게 붕괴시켰습니다. 그죠? 역시 부담스러운 자리였기 때문에 갭으로 붕괴를 시킨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들 여러분들 좀 잘 봐놓으셔야 돼요. 이게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강력한 투매가 나오고 나서 이 몇 개월 동안 여기서 지금 놀았냐고요. 이 자리를 다시 붕괴시키기 위해서 거의 한 6개월을 여기서 놀았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오늘 아무튼 이렇게 개파락을 하면서 아예 전저점을 왕창 내려앉히면서 봐라, 하락 추세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록 당장은 피곤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짜불짜불 하락하는 구간이 차라리 맘 편할 수 있다. 6개월 동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죠? 3월 달부터 지금 9월 달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지나친 투매는 급반등이나 추세 전환을 부를 수도 있다. 사실 얘도 추세 전환 될 수 있었는데 이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죠, 아마. 그래서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약한 증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홍콩 증시가요. 그래서 뭐 잘 빠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하여튼 뭐 홍콩 증시에 무슨 의미가 있어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림만 체크하는 겁니다. 다 같이 어떤 그림인가. 뭐 일본 증시 이런 것도 빠지고 있죠. 하여튼 다들 오늘 좀 이런 느낌이에요. 다들 오늘 급락했다가 양봉 달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들 이제 이 아시아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급락했다가 좀 장중에 계속 빠지긴 좀 부담스러웠던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양봉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다들 이 양봉을 보고 야 이제 반등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요. 아직까지는요.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장중의 꿈틀 정도일 수 있다고요. 여기서 이제 몇 거래일 동안 더 이 하락이 멈춰주면은 이제 그러면 반등 이야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이건 잘 하락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한국 증시도 그렇습니다. 오늘 뭐가 뭐 양봉이 나왔네 어쩌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양봉이 나왔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 있는 매수세는 이래저래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당연히 급락 출발하겠죠. 유럽 같은 경우는 어제 FOMC 회의 하기 전에 이제 문 닫았으니까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는데, 이제 오늘 FOMC 회의를 개파락으로 지금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잘 빠지고 있어요.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매우 중요한 레벨업이냐 다운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데, 얘도 별로 지지할 의지는 일단 없어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하여튼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양봉이 나왔다고 이게 무조건 어떤 매수세를 의미하고, 이 좀 그 위치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양봉이 나온 위치가 어딘지 이런 걸 좀 잘 보면서, 양봉은 무조건 매수세, 음봉은 무조건 매도세 이렇게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자세히 좀 봐야 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근데 이 독일 증시 이런 1% 하락하고 있는 이런 걸 강력한 매수세를 하긴 좀 어렵겠죠.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 세계 증시 잘 빠지고 있고,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거 혹시나 서프라이즈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잘 보자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워낙 그저 기행의 나라입니다. 이상한 짓도 많이 하는 영국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지금 50bp밖에 인상 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스웨덴도 1% 올렸고, 어제 연준도 75bp 올렸고,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ECB도 75를 올렸는데 영국이 50만 올린다? 이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왜 시장 기대치가 이렇게 낮게 형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영국도 한 75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상치가 좀 낮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좀 시장이 좀 한번 더 조금 좀 들썩들썩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국 기준금리 결정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거 없이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뭐 그렇게 지지와 저항 테스트하면서 또 하루가 흘러가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죠, 지지와 저항 자리 잘 보시면 됩니다. S&P 뭐 3725자리가 어떤 지지력 있는 그런 중요한 마디 가격이니까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이제 이 11,780 붕괴시켰기 때문에 레벨 다운돼서 목표치 아래쪽으로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쎄요, 오늘 뭐 영국 기준금리 결정에 따라서 위쪽이든 아래쪽으로든 뭐 마음껏 들었다 놨다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여튼 뭐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참 천연가스까지만 좀 볼게요. 천연가스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거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푸틴이 나와가지고 뭐라 한마디 하면서 이게 잠깐 이렇게 상승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근데 일단 이 종가 마감한 걸 보니까 지금 천연가스가 올라갈 생각이 별로 없나 봐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계속 아래쪽으로 갈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반등을 할 거면 제 생각엔 어제 푸틴의 연설 내용 때문에 반등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어제 반등 실패했고, 더군다나 FOMC 회의에서 달러가 강세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천연가스가 이제 힘을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다중 고점형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됩니다. 이 자리 붕괴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다중 고점형 완성이다라고 일단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천연가스 올라가는 거를 바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자리가 완전히 붕괴된 건 아니니까 뭐 오늘까지 버텨볼 수는 있어요. 그죠? 사실 그래서 뭐 엄밀히 따지자면은 사실 중요한 지지선이니까 뭐 한 번쯤 천연가스 롱을 잡아볼 수도, 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베팅 해볼 만한 자리이긴 한데, 근데 일단 지금 분위기는 지금 가야 될 때 못 갔기 때문에 안 좋다고요. 이건 아래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건 아래쪽으로 가는 게, 이건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기존의 하방 포지션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홀딩 하셔서 이 아래쪽으로 가는 거 안 가는 거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뭐 그죠? 롱 포지션 보시는 분들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 붕괴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하여튼 요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